송영훈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 틀렸잖아요. 아, 그게 네. 틀렸죠? 네. 근데 구속 취소 지난주 금요일 날 결정 났잖아요. 네. 결정 나고 송영훈 변호사한테 전화 왔잖아요. 아, 자기 틀렸다고. 아, 방송에서 말하는 틀렸다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안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게 맞힌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틀렸는데 뭘 걱정해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네. 네, 찾아보니까 맞추신 분은 없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네.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 법무연수원에서 나온 검찰 실무 책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리서치를 해온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네. 아니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책을 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240쪽에 네. 법무연수원에서 나온 검찰 실무 2011년판이거든요. 저거는 검사들 교육시키는 교재인데 그렇죠. 로스쿨에서도 그렇죠. 교재로 쓰는. 이게 현직 검사들이 파견 나와서 각 법전원에서 지금 검찰 실무 강의하고 저 있잖아요. 때면 법무연수원이 아직 진천에 안 가고 용인에 있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뭐라고 형사소송법 201조 이 제7항 관련해서 이때 그 기간은 날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97년에 이제 이 조항이 들어온 이후로 예. 우리 법조계에서 다 날수로 계산해 왔어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은 좀 시작머리에 드리고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예상이 틀린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 맞춘 사람이 없다. 어. 기대한 사람은 변호인단과 피고인 당사자들 본인. 말고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검찰 실무에는 날로 계산한다고 해 있어요. 네.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동안 이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당연히 날로 했을 거니 그러려니 검사들이 알아서 잘 계산했거니 큰 게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시간으로 해야 된다 문제를 삼고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놀랍습니까? 아니면 즉시 항고를 포기한 하지 않은 대검의 결정에 놀랍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판견이 작동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예. 검찰에 대한 기대가 좀 적다 보니까 예. 법원에 더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아마 그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이 방송에서 얘기했겠지만 결국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속 전 그 영장 실질 심사 했을 때 시간이냐 날이냐 요거 하나랑 체포 적품심에서 이제 소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새로운 선례를 제시를 한 건데 예. 이토록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예. 새로운 법리를 두 개를 개발해서 기존 선례를 완전 뒤집으려면 이거는 사실은 잘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그냥 보통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을 위해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선례를 뒤집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법조에서 잘 택하지 않는 초식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송변은요? 저는 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그 일단 석방 지휘를 한 거는 예. 이해는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형사소송법 조항 2012년에 헌법재판소 2011헌가 36 결정으로 숫자를 외우고 있어. 위헌 그렇게 결정이 방송 준비하면 나오잖아요. 어떡하라고. 예. 위헌 결정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쨌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한다. 예.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가 이 일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구속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도 검찰이 즉시항고했을 때 예. 이게 집행정 기효가 있으니까 그럼 바로 안 풀어주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당연히 이 조항을 헌재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예. 헌재로 가져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단정은 못하지만 구속 집행 정지 때도 위헌이 됐으니까 직시항고는 취소도.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그런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금을 연장한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을 차마 검찰총장이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는 간다. 예. 다만 지금 상황이요. 약간 법학계의 리만 가설처럼 된 상황이에요. 이만 것으로 보여요. 리만 가설. 리만 가설. 3대 난제 중에 하나잖아요. 수학계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알리가 있나 내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예.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예.
모든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기간에 관해서 또 구속 취소 제도에 관해서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수학계의 리만 가설처럼 지금 3대 난제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법학계의 리만 가설이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수석한 민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시간으로도 계산해 보자는 입장도 있었고. 아 민변에서 예, 시간으로 계산하자. 야, 근데 체포적부심은 그런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체포적부심 자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또 별로. 있습니다. 또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활동가들 많이 하다 보니까 활동가들 예. 하다 보니까 몇 개 강정마을 사건도 있었고 그래요? 뭐 권영국 변호사님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 주장은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이상해서 예. 그래서 그것만 선례를 안 바꿨어도 구속 취소가 안 되는 거였는데 직위원 형사 25부의 논리대로라면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사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 항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근데 그러면 위헌성 논란이라는 건 영장주의 위헌이거든요. 석방을 해놓고 즉시 항고를 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까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 보석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의 위헌 논란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인 핵심은 영장주의 위반이다. 그럼 석방해놓고 즉시 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천대엽 대법관도 얘기를 한 건데 그러고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니야 우리 입장 안 바꿔 여기서는 그동안 이제 심우정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입장에서도 야 이러면 석방하고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지 해야지 요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법 쪽의 다수 인식이 절충설로 늘 다수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충설이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예. 좀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지금 오늘까지 할 수 있잖아요. 즉시 항고를 예. 그 저희 검찰에서 오늘까지 좀 지켜볼 일이죠. 진짜 마음속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까? 결정 났다고 봅니까? 결정은 났는데 예. 이제 어제 그 차성환 교수 시립대 교수랑 뭐 서지현 검사 이런 분들이랑 변호사들이랑 저도 예.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탄원서도 지검에 오. 전달하고 온 데다가 자 활동가에 이제 예, 피가 끓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할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갑니까? 아니 금방 찼어요. 마감이 돼가지고 그래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만 갔는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는데 예. 끝났어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보자. 그런 거죠. 아니 대검 얘기는 즉시 항고 안 하겠다는 안 한다. 거죠. 안 여전히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안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천대엽 법원행정차장은 어쨌든 혼란이 있으니까 즉시 항고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그냥 이번에 완전히 날이든 시간이든 확립된 판례를 만들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물론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그걸 국회에 나와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힌트까지 주는 것은 법원 내부적인 기류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7년 동안 이렇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예. 갑자기 특정 1심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부터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예. 이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류도 알게 모르게 예. 그 발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중앙지법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대통령은 석방을 했는데 그 결정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원래 검찰은 못 받아들이면 즉시 항고에서 항고를 해야죠. 다투잖아요. 네. 근데 안 다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자기들은 날짜로 하겠대요. 네. 그럼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번에 시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즉시 항고 안 하고 법원의 결정이 맞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그냥 시간으로 할게요. 그러든지.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그게 궁금해서 그럼 그 모수는 어떻게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본인들은 날이 맞다는 거잖아. 네. 앞으로 날로 계속 하겠다. 네.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오케이 시간 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어. 실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전에 보통 기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쵸. 네, 별 하루 문제는 전에 없지. 하기 때문에 예. 별 문제 있겠냐. 시간으로 하나 날로 하나 어차피 날로 하루 전에 하나 하는데. 하루 전에 해라. 예.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하나마나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좀 심우정 검찰청장 호가 예. 때 아닌 검찰 셀프 검찰 개혁을 하고 예. 사법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수미 일관된 태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적 판단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석방 지휘한 거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모든 피고인 피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네. 법학계 의리만 가설에 가까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원래 처음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석방을 해버리면 항고에 이익이 없어서 즉시 항고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의정부, 울산 이런 데서 일단 다 피고인 석방한 다음에 즉시 항고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취소를 다시 받아내서 재수감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석방 지휘한 것은 그렇다 치고 즉시 항고는 하는 것이 아, 이치에 맞아 보이죠. 파단을 받아보는 거. 그렇죠. 근데 네, 알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법원에다 뭐 할 때 서면 내잖아요. 전화해서 판사님 이거 해주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검찰청도 원래 즉시 항고 포기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 바로 옆인데 중앙지방법원 포기서 내면 되지. 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그러냐라고 지적하던데. 장관님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무상 석방을 그냥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날짜 도과하면 그냥 넘겼기 때문에 포기서를 다 제출. 그러니까 그 관행이 꼭 적법한지는 이견을 하더라도 그거를 했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봐가지고 그냥 석방하면 되는 거다 그거 자체는. 이게 왜 문제가 이제 논점이 생긴 거냐면 형사소송법 410조에 보면 숫자를 외웠어.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 그러니까 그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집행 정지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그 즉시 항고 포기서를 안 낸 상태에서는 집행 정지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임의로 풀어줄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검찰청은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계속 즉시 항고 안 할 거야. 원래 원안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시간 계산이 아니라 날 계산 계속 할 건데 여기는 우리가 시간 계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본안에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안에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는 이 저 내란죄 1심 재판 여기서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잘하진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히 특별히 변화가 차이 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죠. 없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1월 26일 9시 7분부터 아침 9시 7분부터 오후 그때 몇 시죠? 그 오후 6시쯤인가요? 그때 공소 제기하기 그 사이까지 새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거는 불법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날려야 된다. 주장을 하겠죠.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판단을 시정하는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수집된 증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검찰이 그때 공소장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뭘 새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윤 대통령 조사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안에서 내란죄 1심 재판에서 이게 쟁점이 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주장을 할 겁니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할 건데 이거는 애초에 받아들여지기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자체가 맞게 계산됐는지 논점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 형사 25부가 뭐 이제 지기현 재판장 비롯해가지고 그 뒤에 뭐 위법성 논란 거기에서 논란이 있다. 수사권의 문제. 근데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로 구속 취소하는 게 웃기니까 앞에 산식은 논리를 갖다 붙인 거고. 그래서 난 잘 모르겠으니까 상급심 판단해봐. 즉시 항고해.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이제 봤는데 오히려 갑자기 난 이 티티카카는 참전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졌달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 취소한데 처음에가 이제 구속 기간이고 우리가 다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데 일부 법조인 부장 뭐 법원 저 출신 변호인 저 고위 법관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앞서 김진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구속 기간은 그냥 뭐 겉에만 그냥 포장이고 실제 그 지규현 부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수사권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 얘기다.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공소 기각의 그 판결이 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한.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 대통령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예. 공소기각 결정 판결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지금 이게 구속 취소된 게 나아. 예.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깔끔하게 본안만 판단하면 돼. 이 고민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을 했으면 그 논란이 대한 것에 정면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미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문제인데라고 하면서 슬쩍 위로 넘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네. 상급심 얘기, 판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결정문에 보면 재심 얘기까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규현 부장이 이거 수사권에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걸? 이라고 의구심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나중에 상급심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태대로 가면 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왜 기소했어? 왜 수사했어? 공소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기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기소는 하지.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네. 일정한 좀 대비를 했죠. 네. 그 언론에다 대고 공수처에서 온 수사 자료는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공소 제기를 할 때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 예. 다 병합해서 기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공소 기각이 나오긴 쉽지 안전피해는 않을 다 거고 걸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법원의 결정에서 특히 설명 자료에 그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예, 예, 예. 뭐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심은요 원래 피고인이 무죄 받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죄 받았을 때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는 어쨌든 본안 사건에서는 절차적인 논란의 소지를 단 1도 안 남기면서 네. 어떻게든 본안 판단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네.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파가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다 구속 취소 청구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법원이? 그냥 뭐 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왜 대통령만 해줘, 우리도 해줘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뭐 이제 시간 따져봐야 되니까 시간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걸 그래서 검찰이 직시항고를 한다고 본 게 네. 일선에서 이게 많을 텐데 네. 물론 이제 색보잡부심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아하. 그다음 하루 전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별로 없지만 예. 변호사 업계만 논한다 이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런 부대 효과고 그냥 본인들 잠시 뜨는 거지 예. 법률적으로 크게 이게 관계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명 기각됐어요. 네. 이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야당은 긍정적 신호다. 탄핵 인용에. 여당은 비상겸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뭐 이렇게 저런 단어 해석을 하던데.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헌재의 기류를 감지하게 해주는 스코어죠. 8대 0. 네, 네 사건에서 다 8대 0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별개 의견 3명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용이냐 기각이냐로는 8대 0이잖아요. 그러면은 헌재가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4대 4로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진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 직면했잖아요. 그런 비판을 헌재도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된 그 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논란을 이제 선출 선입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도 많이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2024 헌나 2345 사건을 이제 한 거잖아요. 숫자들을 외우네. 근데 사건 번호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논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이게 흠결이 적을도록 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21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고 기일이 늦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범보수가 뭐라고 대선을 하루라도 미루고 싶다는 염원이 조금 이렇게 반영되는 예. 부대 효과 요게 발생한 거 아니냐. 예. 사실 다수의 방송들에서는 14일설을 할 때 저희는 21대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소수설을 이제 예. 방송가에서 견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맞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네, 그 그렇게. 20일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원래 25일, 21일 요렇게 얘기를 이 방송에서 계속 했는데 자, 그럼 맞춰봅시다. 다시 한번 며칠? 아니 저는 여전히 20일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예. 그 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린 지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저 간격이 3주니까 딱 하나 한 며칠만 3주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니까 2주죠. 2주인가요? 예. 줄입시다. 근데 며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요? 요즘. 왜냐면 그 목요일 날 원래 합니다. 예. 예, 보통 선고를 헌재는. 그렇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금요일 날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뭐 오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맞아. 금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일에 할지 21일에 할지 예. 알 수가 없다. 그럼 근데 20 또는 21? 예. 다음 주 목 또는 금? 예. 20일 아니면 28. 아. 28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28. 어. 28 가능성을 하려면 예. 그거는 지금 조금 쉽지 않은 게 딱 예. 하나거든요. 그 6.7 사건도 먼저 한다. 박성재 조지호를 먼저 한다. 이때만 가능한데 예. 박성재 법무장관 18일 변론기일인데 조지호 청장은 변론기일이 안 잡혔어요. 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네. 김변은, 송변은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요 시간에 네.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 분석을 할 건지 네. 오늘 선고 나는데 예상을 해볼 건지 아니면 그거네. 또 다음 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하든지 네, 그렇겠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어요. 아, 이거 저 칭찬 문자가 들어오는데 박영원님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꼼꼼하게 준비해 오셔서 정확하게 해설해 주시니 유익합니다. 제가 방송 거의 한 10년 했는데 이 검찰 실무 책 들고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 적어 오든지 뭐 네. 이렇게 자료를 들고 오는 사람은 많은데 책을 가져와서 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엊그저께 형사 절차 실무인가 그거 들고 뭐 발언을 하시던데 아, 그래요? 비슷한 예. 그리고 맞습니다. 두 사람 다 공이 숫자를 외워. 이제 사건 번호 뭐 24 헌마 어쩌고 이거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숫자를 외웁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송영훈 변호사 때부터 열심히 하게 돼서 피곤합니다. 아니 그 숫자가 두 자릿수잖아요. 네. 5자리도 아니고. 아, 대단합니다. 저 예전에 김준우 변호사랑 같이 저 우리 삼변 시대 할 때 이거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아이템 되는 사건 판결문 다 읽고 오거든요. 김준우 변호사. 저는 안 읽습니다. 야. 네, 근데 김준우 변호사 다 읽어. 근데 송영 변호사는 다 읽을 거 아니에요. 더해. 그죠? 더해요. 아. 예, 저 여러분 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걸 네. 느낍니다.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면 예, 자강 두변 시간에 이 두 변호사가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아주 그냥 자세히 해설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고를 금요일에 해야 돼요. 일주일이 주어지거든요. 목요일에 선고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하루 만에 분석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 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준우 변호사, 송영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